9월에 수능 성적표를 받고 난 직후에 재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수시로 쓴 원하는 대학 최저도 못 맞췄을 뿐만 아니라 정시로도 제가 원하는 정도의 대학교는 절대 가지 못할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2등급이 나왔던 국어는 1등급이 나왔고 3등급을 맞았던 생명과학은 2등급으로 올랐고 지구과학은 1등급 거의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2학기 때 수행평가를 하느라 수능은 거의 대비를 하지 못했는데 재수를 하면서는 개념도 탄탄히 하고 개념을 기반으로 심화 문제도 풀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수를 5월부터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5월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학원을 찾다 보니까 강남 하이퍼 학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 학원을 찾는 도중에 제가 가장 생각했던 거는 자습 시간을 얼마나 둘 수 있었느냐였는데 강남 하이퍼 학원이 개념 수업을 할 수 있으면서도 수업 시간을 유연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됐어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무한패스였던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수업을 놓치는 날이 조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무한패스로 놓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놓친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을 들었는데 까먹은 부분들도 무한패스로 계속 다시 들려볼 수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선생님과 수업은 박민석 선생님의 언어와 매체 문법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규칙적이거나 규칙을 벗어나는 단어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큰 혼동을 느꼈어요. 그럴 때마다 박민석 선생님의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때 굉장히 공부하면서 안도감이 들었고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작년에는 화작을 선택해서 올해 엄매를 선택해서 공부했을 때 굉장히 불안감이 들었는데 박민석 선생님의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안심도 되고 덕분에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명심해야 될 거는 공부를 일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고 공부를 너무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 정해진 분량을 딱 끝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해서 많은 양을 한 번에 하기로 해서 하는 것도 지치지만 그 양을 끝내지 못했을 때 오는 절망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그 하루하루 정해진 양만 천천히 해가다 보면은 실력이 굉장히 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재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재수식의 딱 중간인 8월, 9월이었습니다. 5, 6, 7월은 개념 공부 등 들어오는 지식량이 굉장히 많아서 정신이 없는 데다가 초반에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별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후반부인 9월 이후에는 다가오는 수능으로 막판 스퍼트를 내기 때문에 또 감정적으로 힘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개념이 끝나고 기출도 대충 끝나는 중간 시기가 되면은 여유도 약간 생기는 데다가 오히려 수능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창밖으로 화창한 하늘이 보일 때면 가끔 비참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늘어지게 되면은 9월 모의고사의 성적이 흔들리면서 지원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빨리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오고 수능도 멀지 않기 때문에 9월 이후에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는 것이 재수 생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재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했던 기간은 9월 모의고사 이후였어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사이의 기간은 재수 생활을 지속하는 거에 힘겨움을 느끼지만 9월 이후에는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성적이 6모와 9모 때는 오히려 작년 수능보다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공부는 작년보다 10배는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으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기분이 싱숭생숭해서 집중하기 힘든 날도 많았는데 그럴 때는 점심시간 때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화날 때 걸으면서 한숨을 많이 쉬었습니다. 한숨을 조금 쉬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받지만 많이 쉬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서 산책을 하거나 한숨을 많이 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아요. 한숨으로도 안 되는 날에는 사람이 없을 때 몰래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들키면 굉장히 창피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스트레스 관리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풀고 점수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푸는 방식은 실전에서 사용할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실전 감각을 늘리고 실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답을 최대한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프리지에도 나와 있지 않다면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뒤져가면서 그 이유를 찾았고 한 문제 한 문제 왜 그게 정답인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수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게 모의고사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면서 초기에는 받는 콘텐츠 모의고사를 전부 열심히 풀었습니다. 매월 푸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는 육모, 국어처럼 풀 때도 최대한 집중해서 풀고 답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이투스 모의고사는 다른 사설 모의고사와 다르게 평가원 모의고사와 비슷한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다른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사설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투스 모의고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학 킬러6, 중킬러6, 5024 같은 볼륨을 줄인 모의고사들은 빠르게 풀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모의고사 전체를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풀고 싶은 부분만 따로 빼서 풀어서 좋았어요. 이투스 수능 핏 모의고사는 매주 주말마다 실력 확인용으로 가볍게 풀었어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빠르게 풀었었던 것 같아요. 전략 담임 선생님은 수업 지원 같은 학원 생활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시고 모의고사 이후 성적 상담이나 수시 지원 때처럼 입시 관련 상담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매우 오후 수업이 끝나고 종례가 있는데 종례 시간에 학원 관련 통지사항에 대해서도 공지해 주셔요. 그 이외에도 여러 궁금한 사항도 지하 1층에 전략 담임실에 가서 원할 때 물어볼 수 있어요. 종례 때나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힘이 되는 말들을 해주셔서 심적으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성적표를 받고 나서는 수능을 한 번 더 볼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1년이나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다 성적도 훨씬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 압박감을 많이 받았어요. 실력이 오른 것만 같은데 모의고사만 보면 작년과 비등비등하게 나오니 화도 많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수능 생각만 하고 공부하다 보니 1년이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언젠가 끝은 온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작년보다 더 많이 길게 공부했다면 성적은 오르기 마련이니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실무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했고 부모도 작년 수능보다 못 봤지만 작년보다는 열심히 했으니 잘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수능을 보니 작년보다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목표로 하던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연초부터 열심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1년이라는 길어 보이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그 기간도 길게 느껴지지 않고 또 그 과실도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25년 수능에서는 모두 목표로 하시는 성적에 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